남자 소변기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에 빨간색 여자 표시와 함께 문고리가 고장났음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무시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안에 있는 좌변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변기였다면 정말 짜증이 났을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바지를 내린 다음 좌변기에 걸터 앉았다.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묵직했던 아랫배가 가벼워졌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저 바깥에 있는 놈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힘껏 내리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내리치고 있는 건 틀림없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저 대문도 언젠가는 부서지고 말 것이었다. 마당으로 복균자들이 들어오면 횟집으로 통하는 쪽문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일 터였다. 결국엔 이곳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엔 수영이 차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차를 타고 도망갔어야 했다. 괜히 철호를 신경 쓰느라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랫배에 또다시 힘을 주었다. 변기 안에 고여있는 물속으로 똥 한 덩어리가 떨어졌다.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는 아까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기사와 영상에는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다.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법한 상황에서도 희숙이는 친구와 통화를 계속 시도했다. 통화량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메시지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드디어 친구와 연결이 되었다.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패턴을 풀어서 화면이 나오게 만든 다음 안테나 표시를 확인해 보았다. 전부는 아니지만 1개와 2개 사이에서 안테나 표시가 깜빡거렸다. 통화 모드로 바꾼 뒤 단축번호 1번을 힘껏 눌렀다. 이번에는 제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통화량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통화 연결음이 정상적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 시골에서 살긴 했어도 사리 분별은 확실한 분들이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원하며 인터넷 검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플을 실행했다. 방 안에서 검색만 해놓고 미처 확인해 보지 못한 게 있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미사일 탄착 지점이었다. 가장 늦게 거실로 나왔던 이 병장도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확인은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설마 이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 중얼거리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어플은 금방 실행되었지만 메인 화면은 느리게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해 보았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검색창에 주한미군 미사일 발사라고 친 뒤 검색 버튼을 눌렀다. 나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듯했다. 연관 검색어는 물론이고 지식 검색에도 관련 질문이 올라와 있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검색 결과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기대했던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속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설사 알고 있다 해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자료를 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지금 나도 느린 속도 때문에 답답한 마음과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화면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갖도록 하자. 차분하게. 나는 여러 가지 검색되어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확 줄어든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발휘해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는 중이었다. 문제는 아까 방 안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안 그래도 속도가 느린데 그런 걸 또 보고 싶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가 없나 훑어보고 있는데 연관 검색어 중 좀비 영화가 눈에 띄었다.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검색어를 눌러보았다. 느리게 바뀌는 화면을 보다가 나는 양옆을 살펴보았다.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의 결과가 나를 절망감에 빠뜨리게 했다. 휴지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위해 고개를 움직여본 것인데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휴지거리에는 누런 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난감한 처지가 된 나는 자연스레 휴지통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다.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휴지가 없나 눈으로 살펴보려는 순간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 아, 맞다. 이곳은 남녀 공용이지.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집을 운영하는 황마담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급하시면 먼저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일을 봐도 괜찮습니다. 목소리와 말투로 유추해본 결과 황마담 다음에 말한 사람은 최일병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럼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줘. 금방 일 보고 나올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가벼운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빈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왠지 모르게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취한 행동이었다. 황마담이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는 게 느껴졌다. 어금니를 앙다물며 팔에 힘을 잔뜩 주는데 둔탁한 발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씨발,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이 별로 마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줌마를 지켜줄 테니까 빨리 일 보고 나오시지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다. 황마담도 의아한 모양인지 문을 열기 위한 힘이 약해졌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게 추우면 그냥 가게로 돌아가면 되잖아. 어깨도 안 좋을 텐데. 그녀 말 맞다나 최일병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가벼운 경상이라도 환자는 환자였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임을 자각하고 최일병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 귀를 기울였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최일병이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아줌마도 참, 이 정도 했으면 어지간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황마담이 뭔가 대꾸하려는 듯 거친 숨소리가 들린 순간 바깥에 있는 화장실 문이 닫혔다. 최일병이 닫았으리라 예상하며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데 내가 들어와 있는 이곳에 문이 쿵하고 흔들렸다. 왜 이러는 거야? 너 당장 물러나지 못해? 황마담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최일병의 음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응? 나이로 치면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황마담을 상대로 말을 놓았다. 그녀는 아마도 황당함에 대꾸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 서로 못지않게 미친 녀석이었다. 이러지 마. 지금 이런 거 할 상황이 아니잖아.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황마담이 말했다. 과연 최일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씨발,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자, 5만 원짜리 2장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바깥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들일지 상상해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건 황마담일 것이었다. 최일병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 것이었다. 어쩌면 5만 원짜리 2장을 황마담에게 던졌을지도 몰랐다. 정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겨우 그걸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황마담의 말투가 매우 강경하게 바뀌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술 장사를 하면서 별별 손님과 별별 상황을 접해봤을 터였다. 생각해보면 햇병아리 같은 일병한테 그냥 당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몸을 섞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어떤 놈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야. 아무도 믿어선 안 돼. 알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 병장이 횟집 반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제일 먼저 횟집으로 들어간 수영이가 이 병장한테 나에 대해 물어봤을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이 병장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혹은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하느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두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 보면 이 병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어쩌면 애당초 수영이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나를 잊었을지도 몰랐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 세 사람이 한 장소에 같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가게에 있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친 뒤에야 독감 증세가 나타날 거라고 말이야.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젠장, 그렇다면 지금 내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최일병의 질문에 황마담은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 얘기인즉슨 내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복균자와 함께 차를 타고 다녔던 건 물론이거니와 복균자의 피가 얼굴에 묻은 적도 있었다. 그걸 떠올리자 손에서 힘이 풀렸다. 나는 문고리를 놓으면서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오징어가 들어있는 냄비 뚜껑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던 아저씨가 재채기를 했고 그 바람에 냄비 안으로 굵은 침방울이 들어가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와 수영이는 오징어 숙회를 먹지 않았지만 철호는 그걸 맛있게 집어먹었다. 어쩌면 철호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여자아이를 만나기 훨씬 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던 황마담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그 방송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미스 김은 멀쩡했어. 어젯밤에 이 마을 이장하고 술을 마신 뒤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도 괜찮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독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지.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미스 김을 위해 약을 사러 나왔어. 작은 마을이지만 약국이 하나 있거든. 그곳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 모두 감기약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지.
또다시 한숨을 내쉰 다음 황마담이 얘기를 이어갔다. 황마담이 그곳에 나타나자 아줌마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사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약사도 황마담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다. 약국에 모여든 아줌마들의 눈치를 살피며 약사가 무슨 일이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미스 김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었고 증상을 들은 약사는 팔짱을 낀 채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그때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다. 약사는 감기에 잘 드는 약을 줄 수는 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약사는 황마담뿐만 아니라 약국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둘러보며 병원에 갈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차가 있는 집을 중심으로 서너 명씩 모였다. 그걸 보면서 약사도 집에 있는 늦둥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걸음을 옮겼다. 황마담은 혹시 자리가 있으면 미스 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고민에 빠져있던 약사는 다음에 공짜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황마담은 가게로 돌아가 미스 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 고열에 시달리던 미스 김은 고집을 꺾고 약사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렇게 마을 사람 중 대부분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던 횟집 아저씨네 식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객식구라 할 수 있는 무명작가도 멀쩡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감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는 평상시와 똑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황마담을 찾아가 술을 마셨다. 그날따라 양주를 2병이나 시켜서 마신 아저씨에게 그녀는 정성스레 서비스를 해주었다. 그녀로서는 미스 김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려면 일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취기에 얼굴이 빨갛게 변한 아저씨의 아랫도리를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황마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술 마시러 온 손님인 줄 알았어.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기 위해 문으로 걸어가는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횟집 사장이 나를 따라온 거야.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누구냐고 짜증을 내면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나 대신 문을 확 열더라고.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말리지 않고 그 자식한테 상황을 맡겨버렸어. 술 취한 사내들이 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봐야 결국엔 주먹 다짐밖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솔직히 그 순간에는 싸움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라기도 했어. 그러고 나면 경찰이 출동할 거고 서로 치고받는 두 사람을 파출소에 데리고 갈 테니까 나에게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았거든.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던 미스 김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나는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어. 어젯밤에 미스 김하고 술을 마셨던 이장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야. 이틀 연속으로 가게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긴 했지만 오늘 하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보니까 이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왔겠구나 싶더라고.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횟집 사장은 나하고 생각이 달랐어. 그 자식은 짜증을 내면서 이장을 손으로 밀어버렸어. 곧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두 사람을 말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대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불같은 성격의 이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덤벼들기 마련인데 그때는 그저 멍한 눈빛과 느린 걸음걸이로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기만 하는 거야. 평상시와 다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다음 바깥 상황을 보게 되었지.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느릿느릿 주위를 배회하다가 우리 가게를 향해 발길을 돌리더라고.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놈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를 듣고 있던 최일병이 그녀의 말을 끊고 나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다가 되살아난 놈들의 의식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했던 부분을 최일병은 놈들도 정상인과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하지만 황마담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못을 박은 뒤 얘기를 다시 이어갔다. 나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게 전부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데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황마담의 말인즉슨 복균자들은 지금 바이러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한다는 짓이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황마담은 이런 궁금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앞서 얘기한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완벽한 감기 치료제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에 반해 바이러스란 놈들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면서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왔어. 이전까지는 그런 놈들의 공격에 방어를 잘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모양이야.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전투에 빗대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어. 사태가 악화된 이후 틈나는 대로 속보를 봤지만 황마담이 언급한 전문가의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물론 우리가 속보를 볼 수 없었던 순간에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안에 들어가 2층까지 둘러보았을 때는 속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때를 떠올리자 병원 안에서 들었던 비명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갔다. 그것은 산채로 괴물에게 잡아먹힌 희생자가 내지른 끔찍한 고통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팔에 돋은 소름을 쓸어내리며 그 모든 걸 지우려고 애를 썼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장이 날 거야. 드디어 세상에 종말이 온 거라고. 얘기를 마친 황마담의 목소리 뒤로 최일병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황마담을 강제로 추행하려던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씨발, 나는 정말 수청각으로 죽기는 싫단 말이야. 울먹이는 말투 속에 분노가 느껴졌다. 아무래도 이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최일병의 말을 끝으로 바깥이 조용해졌다. 숨을 들이마신 뒤 소리나지 않게 문을 조금 열어서 밖을 내다보았다. 최일병이 황마담의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고 있었다.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세게 조르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두려울 것이었다. 황마담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겉옷을 벗긴 그가 황마담의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문틈이라도 시선이 마주칠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문을 닫았다. 그래, 그렇게 그 짓이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해줄게. 까짓 거 해주면 되잖아. 모든 걸 포기해버린 듯한 황마담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괜히 마른 침을 삼킨 다음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최일병은 지금 브래지어를 벗기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풀릴 듯 말 듯 손짓이 몇 번 엇나가자 황마담이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다. 적극적으로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나는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젖가슴을 주무르던 최일병이 상체를 숙여 그녀의 유두를 빨기 시작했다. 마치 아기가 되어 엄마의 젖을 빨듯이 그는 쪽쪽 소리를 내며 빨았다. 자기야, 혀를 이용해서 살살. 말끝을 흐리며 그녀가 교성을 흘렸다. 당장 나가서 반대쪽 젖가슴의 얼굴을 파묻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최일병이 유두에서 입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저기, 내 것도 빨아주면 안 될까?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꼴렸단 말이야. 배시시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황마담이 직접 전투복 바지를 벗겨주었다. 팬티를 뚫고 나올 기세로 발기되어 있는 물건을 보면서 그녀는 팬티도 마저 벗겨버렸다. 녀석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A급 물건이 자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20대는 다르네. 씁쓸함이 느껴지는 웃음을 흘리며 그녀가 최일병의 아랫도리를 입 안에 집어넣었다. 진짜로 첫 경험인 듯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온몸에 힘을 주었다. 지금 최일병이 느끼고 있는 기분을 나도 예전에 느껴본 적이 있었다. 첫 경험의 설렘과 황홀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일병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퍼져 나왔다.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혼자 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길어봐야 겨우 몇 분이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 해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는 아래를 향해 슬금슬금 손을 움직였다. 조심스레 지퍼를 내리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터져 나왔다. 황마담의 몸 위로 올라가던 최일병이 무전기를 보았다. 바지만 벗고 위에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우스꽝스러웠다. 최일병은 화가 난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잡음이 사라졌다. 최일병, 뭐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야? 빨리 응답해, 임마. 이 병장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최일병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무전기를 집어든 다음 발신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병장님? 무심한 척말하고 나서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자 잡음이 짧게 터져 나왔다. 너 빨리 돌아와.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병장의 다급해진 목소리에 최일병은 퍼뜩 정신을 차렸는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고 물은 뒤 이 병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미군이 쏠 미사일 위치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나는 휴지통에서 아무 휴지나 꺼내 밑을 닦은 뒤 바지를 축혀 올리며 문을 열었다. 황마담과 최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나는 최일병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빼앗듯 낚아챘다. 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발신 버튼을 눌렀다. 위치가 어딘데 그러는 겁니까? 누구냐고 묻는 이 병장의 질문에 나라는 걸 밝혔다. 내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길게 감탄사를 뽑아내고 나서 그는 가게로 돌아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알았다고 대답한 뒤 최일병에게 무전기를 돌려주었다. 그의 물건은 아직도 빳빳하게 발기된 상태였다. 그럼 하던 거 마저 하고 오세요. 나는 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최일병은 물론이지만 황마담도 나를 붙잡지는 않았다.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밖으로 나간 다음 문을 닫았다.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은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안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철호라는 걸 떠올리며 나는 파란색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쪽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는데 화장실 안에서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에 헛것을 들은 거라고 확신하며 쪽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설마 이곳이 미사일 탄착 지점으로 선택된 건 아닐 거라고 여기며 서둘러 쪽문을 열었다.